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을 사상 첫 50%를 넘게 지금 거의 몰빵식으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기우뚱 피사의 사탑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 훈풍이 엄청난 불기둥, 불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진 거라. 그러니까 지금 1269조 연금고래라고 그러죠. 세계 시장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연금 이 자산들을 돌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라는 두려움 이런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전혀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2090년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국민연금이 200조 원을 정말 불려놓는 매직과 같은 일들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융시장 자체가 국민연금 자체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 얼마나 그 시장 자체가 파이가 확대될 거며 또 수익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인가 상당 부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그냥 꽂혀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몰빵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와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대지형도 변화가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분명한 선제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두마차 아닙니까? 코스피 시장을 거의 로마의 이 마차를 달리게 하는 엄청난 배너 영화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만. 그 정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이 연금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60%. 지금 개인으로 볼 때 우리 유튜브 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계십니다. 80% 이상 수익률을 지금 가져갔다고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배가 아파. 축하드립니다.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와 반해서 지금 부동산은 해외도 지금 문제입니다. 국내 어떤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는 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또 해외 역시도 계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약화되고 또 집값 자체도 유럽 같은 경우는 폭락이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미국과 프랑스에 투자했던 모든 이 부동산 수익률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체 투자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볼 때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시장면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앞으로도 11호 규제 이후에도 집값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은 전체적인 어떤 파일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 근거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6,300건으로 10월달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2,000건에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11월 달 되면 이제 거의 이거 3,000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규제도 서울 25개국,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거라. 그리고 작은 부분도 주식시장은 80조 가까운 돈들이 들어올까 말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장밋빛 이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LTV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 40%, 유주택자는 0%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간을 5월부터 하게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금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가격 단가는 엄청난 분수령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재개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황금 연못이라 불릴 정도로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온몸 전체가 그냥 금으로 도배되듯이
번쩍번쩍 빛나는 수익률을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현금 청산을 강제로 당하게 생겼어요. 20억 아파트가 18억 그냥 털리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재건축이 조합 설립 인가위에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요 금지 조항과 맞물려서 5년 재당첨 제한이 맞물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현금 청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현금 청산 또 감정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로 평가를 안 내리죠. 프리미엄 보장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20억에 샀는데 18억 털릴 수가 있다. 남은 거는 2억밖에 딸랑 남지 않는다. 어찌 보면 뭐 최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뭐 압구정동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 완전히 생지역에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에 기저에 깔려있는 수익률의 어떤 전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반대적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4200선을 찍었는데 달려도 너무 달렸지. 아무리 뭐 100m 선수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뛰어가지고 피니시 라인 딱 통과하더라도 끝까지 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결승점에 딱 도달하면 그냥 다 숨을 몰아쉬지. 가쁜 숨을 지금 몰아쉬고 있는 거고 오늘 보합세로 흘러갈 가능성 높죠. 외국인이 좀 많이 빼고 있고 대신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신문도 오늘자로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도 뭐 반락으로 52,000선에 출발했다라는 보도를 내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 역시도 지금 상당히 조금 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바람에 코스피 시장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엄청 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지 못하는 프록시 통화 아닙니까? 위안화에 영향받아, 엔화에 영향받아. 여기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손잡고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오늘 1434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당 부분 좀 100 이상으로 좀 올라친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상해종합, 니케이, 대만가권 역시도 지금 살짝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라치는 그냥 허들을 껑충껑충 뛰어넘어가는 그런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일단은 무역 불안정성이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고요. 아시아 마켓과 미국의 주식시장 미래는 더욱더 앞으로 우상향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전망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오히려 트럼프는 달러를 좀 약화시켜가지고 누그러뜨려가지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국의 통화를 조금 숨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부분을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이런 어떤 부분에 영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98선에 있었는데 지금 100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이 코스피 달러 환산 지수가 그래도 2.5%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달러 가치가 높아버리면 아무리 코스피 시장이 선방을 해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그리고 원 환율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코스피 달러 환산 지수는 그래도 체력이 딸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들의 선순환 확실하게 그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도 계속적으로 뭐 어렵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새벽 6시에 했는데 207에서 198. 아니 지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장은 좀 이상합니다. 실적이 뭐 무지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하락적으로 가고 있어요. 새벽 6시 한 30분 상간에서 엄청나게 올라치던 그 수익률을 다 뜯어먹고 이제 빠지는 거죠. 예. 실적이 발표되는 날에 특별히 미국 주식의 특징은
이제 이런 면모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밀어 올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30분, 1시간 상간에서 그냥 빛의 속도로 오른 만큼 다 먹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팔란티어 이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렸었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렸던 분들은 좀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치고 빠지는 빛의 속도를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팔란티어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이 뭐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죠. 자, 내일 새벽에 또 랠리가 이어집니다. 아이온큐가 약간의 약보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도 내일 11월 5일 새벽 6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뭐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양자 컴퓨팅은 변동성이 크다. 무조건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 뭐 리게티 또 뭐 퀀텀 등등 해가지고 양자주들은 좀 조심조심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뭔가 고점에 물려있는 이 종목들, 뭐 치고 빠지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부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동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주식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점에 집값 어떻게든 잡아채서 1, 2년 안에 양도세 중과 맞는 그 수준을 피해가지고 집을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황금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많이 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규제로 묶어 있잖아. 딱 가운데 이제 묶여 있어요. 토제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11호 대책 이후에 신고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73억, 98억, 59억, 뭐 36억 정도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에 가서는 황금성 자체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현대가 실질적으로 62억에서 73억 10월 15일 날 올랐습니다. 10월 16일이네. 11호 대책 나오고 10월 16일 날 딱 그 대책이 발효가 되는 그 날짜인데 73억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죠. 요것도 뭐 등기 안 쳐버리면 뭐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이 거래니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원래 신현대는 이 취소 거래를 통해서 최고가를 올려쳤던 그런 어떤 히스토리들이 많죠.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신고가, 아니 신고가 11호 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뭐 부자들의 잔치라고, 부자들이 무슨 미쳤습니까? 현금을 그냥 완전히 묶이게 되는데 토제로 그냥 뭐 괜찮은 집 잡아도 그 자체가 황금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 이제 자금을 더 이상 운영을 못 해요. 자,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취소 거래를 통해서 신고가를 올려쳤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신고가다운 어떤 가격이 아니었다. 그동안 신고가 거래가 231건으로 강남 상구에 집중이 됐고, 노도강은 뭐 30건에 지나지 않는 뭐 양극화 현상들이 이제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형식의 어떤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드문드문 뭔가 어마무시한 자금 들고 올려쳤던 가격을 그냥 잡아버린 건데, 이게 그냥 뭐 어찌 보면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계속해서 이 강남 중심의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이제 한꺼번에 금융 지형도의 변화에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끌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처럼 단기적 차익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연끌족 42%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 30대가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아파트들을 사들였다는 얘기고, 전적으로 뭐 40대까지, 그러니까 2040 범위 안에서 대부분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심지어 이제 강남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온 세상 대출 끌어다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특별히 요걸 위해서는 내 차입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30 같은 경우는 한 4억 가까이, 40대 같은 경우는 2억,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끌어온 돈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030 연끌족
48명 현재 손익을 보면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는 사람이 5명, 5천만 원 이상은 2명, 2천만 원 이상은 5명, 2천만 원 이내는 2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금융 쪽은 다시 오를 때까지 회복할 시간이라도 있지. 좀 기다리다가 좀 저점에 있는 그 궤적들 가만히 지켜봐도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한번 고점에 있는 아파트 내가 설거지 당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잡아버렸는데 그 순간부터 집값이 그냥 내리 깎이기 시작하면 이거 정신없습니다. 다시 반등할 지금 가능성은 제로. 그만큼 규제가 촘촘하고 자금이 묶여있고 매수 심리는 바닥이고 누구 하나 내가 고점에 집을 샀는데 그 고점의 집값에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에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 금융시장 보세요. S&P 500 지수가 쭉쭉 해서 올라가는 그 상간에 순매수가 같이 비례해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다 지수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은 그래도 내가 아차 고점에 물렸다 싶어도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은 한번 그냥 물려버리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굉장한 리스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조짐을 고스란히 서울 아파트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가락대림 10월 23일 거래 5억 가까이 떨어지고 한양 1차 역시도 4억 4천, 리센츠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3억 4천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트리지움 그죠? 2억 5천 하락했습니다. 10월 말에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트리지움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7%가량 빠지 절대로 집값 안 빠진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확실하게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마포구 역시도 갭 투자 어마무시했고 영끌도 뭐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억 5천, 서강지에서 4억, 상암 월드파크 3단지 3억.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성동구, 벽산, 청계현대 역시도 6억 5억, 3억 6천. 양천구 역시도 단기간 안에 올라쳤던 곳 10억 이상 하락했어요.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2차 33% 하락했습니다. 무려 32억 했어. 목동인데. 근데 21억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루면서 보여주게 될 거다. 왜?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그 심상치 않은 걸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는 이 사실. 결국에 와서는 믿을 곳은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이 뇌리에 박혀있는 사실들이 이제 말머리를 탁 돌리게 되겠죠. 지금 빛의 속도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 위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극적으로 집값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20억 하던 아파트가 탈탈 털려가지고 18억 그냥 까먹고 2억밖에 안 남는 현금 청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몰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쏠림 현상에 이게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시장의 어떤 궤적 자체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집값 안정화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구축 위주로 그 저점을 잘 잡아 나가신다면 아주 허들이 낮은 상태에서 분명히 그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겠다는 말씀. 오늘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